전재용 씨가 지금 2년 8개월간의 노역장에 처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박상아 씨, 부인의 박상아 씨 모습이 거의 4년 만에 포착이 됐습니다. 구치소 앞에서 포착이 됐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제 예. 남편인 전재용 씨를 면회하러 온 건데요. 아직 그 남편 전재용 씨는 그 경기도 이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. 예. 노역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교도소로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치소 내에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이고요.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들어가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노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. 그 아내인 박상아 씨가 직접 구치소를 가서 남편을 면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동안 그 4년 전에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장녀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. 2012년 6월이었는데요. 그때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된 이후에 4년 만에 이제 그 결국은 뭐 본인이 드러내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은 노출이 됐고요. 또 그동안 박상아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언론에 노출이 안 되니까 이혼했느니 뭐 헤어졌느니 뭐 불화설이니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. 그렇습니다. 이미 이혼한 거 아니냐 또는 예. 이혼이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있었고요. 관측도 있었고 또 조만간 이제 이혼한 다음에 배우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박상아 씨도 본인도 사실 2013년에 형사처벌을 받았어요. 아, 그래요? 예,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재산 관련된 건 아니고, 예.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에 이제 그 입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 입학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혐의가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벌금 1,500만 원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납부를 했는데요. 예. 그게 2013년이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뭐 언론에 그 얼굴이 드러나고 그러지 않았는데 예. 이번에 4년 만에 남편 전재용 씨를 면회하면서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. 예. 그 노역이라는 게 참 저희들이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면회도 다 되고 그러는 겁니까, 황 의원님? 그러니까 이제 노역은 지금 보면은 이제 한 달에 5번 정도 하게 돼 있는데요. 예. 보통 이제 그러니까 미결수 아직 이제 확정 판결 안 받는 사람은 매일 면회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확정수의 경우에는 뭐 급수가 좀 달라지는데 4급, 3급, 2급이 있어갖고요. 각각 좀 날짜가 다른데 보통 한 달에 2번에서 5번 사이를 면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면회되는군요. 네. 예.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4-5번 정도 면회가 되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면회를 하게 되는 건데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글쎄요, 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세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벌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. 예. 이게 그 판결문이 지금 계속 노역장, 유치, 황대 노역 이렇게 좀 언론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판결문 문구를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. 예. 벌금 40억 원에 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. 이제 그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이제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예요. 그래서 예. 400만 원을 이제 환산한 기간 동안 이제 그 유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벌금을 납부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냥 노역을 하겠다고 강행하는 건지 아니면 돈이 어딘가에 있지만 돈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추적해서 부친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매우 많고 1,000억 원 이상 남아 있거든요. 남아 있는 게 있죠. 네, 그 부분에 대한 추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지만 안 내는 것인지 못 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. 한 1,100억 정도 남았더라고요.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야 될 돈이. 근데 그렇죠. 지금 아들은 노역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전두환 가족의 이 딜레마입니다. 예. 추징금이 2,205억인데 그중에 1,140억, 51.7%를 추징해서 냈습니다. 그러니까 남은 게 한 1,100억이 돼요. 예. 그러니까 그걸 내면은 이 문제도 40억을 내면은 간단하죠. 그렇죠. 자동으로 그거 다 내고 해결되는 거죠. 되는데 예. 일단 40억을 내려고 해도 이 40억이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 계좌랑 좀 섞인 거 아니냐,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저 추징금 쪽으로 돈이 우선 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큰 우물에 돌 던지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정작 전재용 씨는 못 나오고 추징금으로 그렇죠. 추징금만 더 내는 거. 여기는 전두환 가족은 하여튼 1,100억을 낼 생각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. 예. 돈이 없을지 하여튼 의사가 없는지 낼 생각이 없는데 그걸부터 다 내면 40억 내면 일은 간단하죠. 근데 40억을 내려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돈이 그쪽에서 나온 거야 하면은 그 1,100억으로 가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년 8개월 노역이거든요. 예. 2년 8개월 꼬박 살 가능성도 많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이 2년 8개월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2년 8개월이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채찍 맞아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구치소에 있으면서 예. 허드렛 일 청소 같은 거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정도인데 이거를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뭐라고는 제지를 못 한답니다. 그러니까 힘들지는 않는데 이것도 일종의 영어의 몸으로
갇혀 있어야 되는 게 문제죠. 그래서 예, 여기서 하나 또 보통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루 그러면은 노역비가 400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. 예. 그래서 옛날에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은 하루 5억이라서 황제 노역이다 그렇죠.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액수를 그 법원에서 책정한 게 아니고 그 노역 최대한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나누기 벌금 40억을 3년이라는 기간 나누니까 400만 원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예. 법원에서 400만 원 때린 게 아니고 이거를 바꾸려면은 이 3년이란 기간을 더 늘려야죠. 예, 그러니까 예.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라 이런 네티즌들도 많아요. 하루 일당 400만 원이 뭐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라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없는 그런 우리 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박상하 씨는 뭐 취재진도 잘 몰랐는데 명품백이랑 고급차를 저희 타고 있는 거 보고 박상하 씨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미국에 있는 재산도 이들 부분을 일단 뺏긴 게 있습니다. 일단 본인들도 내고 있긴 한데 돈이 있어서 못 내는 건지 참 그건 알 수가 없네요. 지금 미국 재산 문제는요, 역시 얼만큼 더 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은요. 바로 작년 제 3월에 미 법원에서 법무부에서 판결한 거는 예. 지금 122만 달러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4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금 회수했습니다. 예. 근데 그걸로 이제 마지막 사건을 종료했기 때문에요. 현재까지는 이제 만약에 새로운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미국 문제는 일단 또 해결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정재용 씨 부부 입장으로는. 예, 예.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재산들은 일단은 추징이 돼가지고 상당수의 이제 재산은 가져간 상태인데, 선생님 이들 부부들도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. 지금까지 보면은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그동안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. 또한 예.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. 또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많이 확인이 됐고요. 하지만 이제 재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 유치까지 될 정도로 몰락한 것으로 보이는 예. 그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이른바 전두환 특별법이죠. 예. 그래서 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인데요. 이런 경우에 그 몰수된 불법 재산 등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. 네, 그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범인에 대해서만 원래는 추징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. 예.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게 불법적으로 은닉했을 수가 있다. 친인척 명의로. 그래서 그러한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인 외자의 그런 그 불법 재산, 또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, 즉 처음에 딴 사람한테 숨겨놨는데 그 사람부터 흘러 여러 차례 거래를 거치면서 숨겨놓을 수가 있는데 예. 그럼 재산의 명의자는 다른 사람이거든요. 하지만 그런 재산의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, 추징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. 법이 예.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자금이 결국은 그 전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아서 다 추징이 됐습니다. 그 결과 지금 현재 벌금을 못 내는 상황까지 흘러왔는데 예.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한 법인데 또 전재용 씨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하는 또 예. 억울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얼핏 보면은 왜 들어갔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450억짜리 땅을 팔면서 120억 상당의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. 네. 거기에 대한 세금을 안 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 예. 다운 계약서에 쓴 그 양도세를 27억을 포탈한 겁니다. 오산 땅을 팔면서 예. 다운 계약서에서 27억을 양도세를 포탈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벌금이 나온 게 이번에 노역장 유치의 그렇죠. 원인이죠. 그러니까 전재용 씨가 아버지 전두환 대통령 제일 많이 닮았잖아요. 헤어스타일도 닮고 하여튼 얼굴도 많이 닮았는데 아버지랑 닮아서 그런지 아버지의 업보를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또 지고 간다고 볼 수 있죠. 노태우 대통령은 하여튼 힘들지만은 돈을 안 써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는 다 갚았어요. 완납했죠.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뭐 숨겨놨는지 돈을 많이 썼는지 하여튼 지금 또 1,100억을 못 갚으니까 그 원죄가 자식들한테 따라다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인지 하여튼 어딘지 하여튼 세상을 뜰 때까지 예. 이 문제는 가족의 다 계속 이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. 여론도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는 그렇죠. 것 네. 같습니다. 이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 예. 무조건 앞으로 모든 전재용 씨 재산이 다 추진되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전재용 씨의 재산은 중에서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이 숨겨진 부분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부분만 추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재용 씨가 앞으로 뭐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거나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.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다만 그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런 범죄 수익으로부터 흘러나온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추징하겠다는 거죠. 예, 어떻게 보면은 한국사의 명함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이 노역을 살고 있는 상황에 돼 있습니다.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 키워드 보고 계십니다.